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회계사입니다. 예,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회생센터를 로집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월요일이라서 회생 M&A와 관련돼서 실제 사례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왓챠라는 기업을 가지고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왓챠라는 회사는 OTT 하고 있는 국내 한 4, 5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 네. 그래서 꽤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런 회사들하고의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꽤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예,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왓챠 인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봤으면 좋을 정도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왓챠를 보면은 참 차세대 유니콘으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투자를 좀 계속 받았는데 사실은 경쟁 상대가 너무 이제 강력했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수요를 하는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해서 지금 간단하게 올해는 영업이 손실이 한 500억 가량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단한 재무 상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22년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지금 일단 매출액은 600억 정도 했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320억이에요. 그 전년도가 조금 더 많았고, 그 전년도는 매출액 600억에 차감전 순손실이 지금 1290억. 근데 1290억이 가게 된 가장 큰 손실 중에 이제 보면은 금융 비용이 작년에는 이제 1100억이 금융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이 이만큼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자산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한 340억 정도 있고 부채가 한 1000억 정도 있거든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부채 1000억 원에 자본이 마이너스 500억인데 이 중에 또 봐야 될 점은 결손이 2,300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왓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과거의 또 영광을 좀 위키백과를 통해서 알아보면 2016년도에 서비스 오픈하고 앱은 2016년 5월에 나왔는데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올해의 앱으로 선정됐고, 다시 2017년 2월에 가입자 수 64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매출 1위, 그리고 2019년 가입자 500만 명, 그리고 이제 9만 편의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 인수를 여러 가지로 타진을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인수자들이 다 인수할 만한 기업들, 예컨대 CJ ENM, 티빙을 운영하는, 그리고 지상파의 이제 웨이브라든지, 그리고 또 통신 3사에서 푹이나 옥수수, 그리고 LG U+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손실이 되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왓챠를 붙여서 한다고 한들 과연 시너지가 날까? 그렇게 의심하던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언론에 나온 거는 LG U+에서 200억에도 안 산다,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죠. 예, 인수를 아무래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추가 투자가 계속 있을 거다. 왜냐하면 컨텐츠 확보가 필요하니까.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가 강한 회사라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의 컨텐츠를 한 번 더 시장에다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제작사, 네. 이런 곳에서는, 아니면은 기존의 IP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왓챠가 또 매력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데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K 컨텐츠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플랫폼을 종속당하면은 결국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결국은 또 종속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왓챠 같은 플랫폼을 스튜디오 연합에서 좀 인수하면 싼 가격에 이제 소싱이 가능하고 또 스튜디오는 이걸 키움으로써 그 제작과 유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금을 이제 스튜디오 연합이라는 걸 좀 묶을 수 있는 그 지금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LG U+에서 손턴 이후로 시장에서 M&A는 이제 그러니까 부채를 그대로 안고 간 M&A는 쉽지 않고. 끝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생 제도를 통한 M&A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말씀드리면서 왓챠를 사야만 되는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 네. 저희가 생각하는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큰 효과라면 회생 M&A의 가장 큰 효과는 부채를 정리한다. 그렇죠. 라는 지금, 거로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부채가 얼마죠? 부채가 현재 22년 말 기준으로 926억 원이고요. 예. 대부분의 부채가 전환사채가 460억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부채가 이제 매입 채무 그다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은 건데 지금은 회사의 평가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인수 대금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원을 가지고 이 부채들 1000억 원의 부채를 모두 다 정리하는 효과가 있는 게 회생에서는 가장 큰 그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회생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왓챠의 청산 가치 이상만 되면 회생 인수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가능하죠. 네. 근데 청산 가치를 대충 살펴보면 지금 특별하게 있는 게 별로 없고 유형 자산과 그리고 무형 자산 합쳐서 300억 원이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무형 자산이 15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무형 자산의 경우는 청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게 그 평가가 될 것이라서 아마 이제 그 회생에 들어가면 그 감정 실사를 해서 감정을 하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에서 많이 봐주면은 20% 정도 미만으로 예, 아마 책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가면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진짜 거의 건지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말한 영화라든지 그다음 드라마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 게 이제 통으로 팔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OTT 그 인허가가 있다는 것이 또 파산으로 갔을 때와 다르게 인수를 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기저기 기업에 태핑 해보면 지금 960억을 안고 200억에 산다는 거는 1100억 이상 쓴다는 거니까 LG U+에서 좀 난색을 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60억 되는 채무를 1000억 넘는 채무를 뺀다고 하면 부채 없는 기업으로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계속 또 부채가 누적될 테니까 그것대로는 안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면 그 아까 재무제표에서 말씀드렸던 결손금에 대한 네, 이거 좀 어려운데요.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가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재무제표상에 있는 회계상 결손금과 세법상 결손금의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추해 보자면 한 2,300억 원 가량의 지금 결손금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 계속 영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사업의 방향을 조금 개선시켜서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검색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해서 그 당해 사업연도로 2월 된 걸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은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에 공제되지 않은 걸 말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그 와차를 인수하는 기업이 뭐 합병을 하든 자회사를 뒀을 때 과연 지금 이 정도 2월 결손금을 어떻게 법인세 절감에 쓸 수 있는지 네. 우리 좀 전문가 원래 로집사 전문가에 한번 네. 연락해 볼까요? 네. 오늘 또 그 저희 세무 전문 박만영 세무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또 뭐 어디 놀러 가지 않았을까요? 네. 아침이라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회계사님 정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장실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화장실인 것 같은데. 좀 물리 전에 네, 좀. 방에 있어가지고. 네. 뭐 이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또 연락드렸는데. 지금도 방송 중인가요? 네, 예, 방송 중입니다. 로집사 채널 방송 중입니다. 네. 저희 그 와차라는 회사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2월 결손금이 한 2,300억 원 가량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을 인수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그 이거에 대한 가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2,300억 정도 되는 2월 결손금을 있는 기업을 만약에 100억에 산다면 뭐 어느 정도 세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를 좀 더 마이너스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2월 결손금을 사용을 하려면 법인이 인수했을 때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했을 때 그 사업 내에서만 이제 그 2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와차가 지금 뭐 음원 서비스나 OTT 방송 서비스로도 수익을 낼 텐데 이게 지금 적자잖아요. 네. 여기서 흑자가 났을 때 인수한 뒤에 그래서 그 흑자로 인해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기간이 뭐 무제한이 아니라 예전에는 2008년 전에는 5년이었고 이게 와차가 어느 때 이제 2월 결손금을 쌓아놨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20년 이후에 쌓인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와차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 이 결손금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뭐 15년 내에 계속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이 결손금만 쌓이는 회사가 되는 거죠. 엄청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이 결손금을 다 그렇죠. 뺄 수 있는 너무한 건데.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세율이 뭐 2억 미만 9% 빼면 19% 정도를 뭐 실효세율로 봤을 때 뭐 단순히 지방세 포함해서 20%로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면은 2,300억에 20%면 얼마인가요?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죠. 15는 꼭 아니에요. 왜냐면 20년 전에는 10년이었거든요.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 20년 전 거는 뭐 근데 가장 최근에 적자가 누적된 걸로 알아요. 저는. 네. 그러면 뭐 대부분의 게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치면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효과로만 봐도 한 500억 원 정도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익이 났을 경우에요.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네. 그 LGU 플러스 같은 데서 만약에 사면 네네. 지금 적자 1년에 1,000억 보는 티빙이나 근데 이제 사실 거기도 2월 결손금 많으니까 거기도 그냥 이익 나면 마찬가지겠네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로집사에서 준비하는 게 회생 M&A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작년까지 60%밖에 못 받았었어요. 2월 결손금이 이익이 나더라도. 네. 올해는 개정돼서 물론 80%가 되긴 하는데 네. 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이것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다 공채를 해주는 그 이득 메리트를 주고 있거든요. 네. 아하, 네. 네, 회생으로 사는 게 더 관련- 유리하다. 그렇죠. 이제 회생으로 가면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이거 2월 결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게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회생 개혁을 인수를 해서 이걸 인가하고 있을 때 실제 이익이 나기만 하면 네. 실제 세효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그 사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실상의 비용을 그 모회사나 아니면 합병법인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비용 지출을 하도록 왓챠를 인수하도록 하면서 왓챠에서 이익이 나도록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실제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게 실질과세기 때문에 실제 뭐 여기를 관리를 해야만 비용 처리할 수 있잖아요, 법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구조 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관리 인원을 뭐 축소하고 본사에서 뭐 진짜 필요한 어드민 정도만 해주는 정도의 뭐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한다면 이익률이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왓챠에 있는 직원을 뭐 L 직원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이 위반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자회사든 합병이든 구조 조정을 통해서 왓챠의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뭐 대기업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컨텐츠만 명확하면 수익이 나기만 하면은 그렇죠. 하여튼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기업이 뭐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더 좋은 거죠. 말씀대로. 네. 그 지금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1년에 뭐 몇천억 쓰고 디즈니도 그렇게 하고 뭐 티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박세무산 500억 있으면 왓챠 살 거예요? 아니 제가 대기업이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대기업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LG라면은 뭐 LG나 뭐 어디 뭐 다른 큰 대기업으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나쁘지 않죠. 신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훨씬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뭐 CJ ENM 뭐 그리고 LG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좀 컨텐츠 하는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사를 많이 가지신 분들께 이제 이거 괜찮지 않냐, 뭐 부채 없이 일단 뭐 한 100억이라도 정도에 살 수 있으면 너무 땡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다 그거더라고요. 운영하면 적자인데 그리고 그렇죠. 뭐 이게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지금 왓챠 플랫폼을 정도 만드는데 사실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지금 넷플릭스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하여튼 영상 콘텐츠 위주고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통해서도 한국 드라마만 보거든요. 네. 딴 데 거는 이상하게 잘 자막 있는 걸 잘 안 보는데, 그렇죠. 네. 그 스튜디오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제일 많이 이제 뭐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하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사실 유통에 대해서 뭐 비용 안 내고도 키울 수 있어서 스튜디오들 연합체가 인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K 컨텐츠 그 제작 관련해서도 그 소득공제 요건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잠깐 언급했던 것도 이 왓챠도 그것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방송 제작 딱 써 있으니까요. OTT도 2020년부터 들어갔고, 그렇죠. 율도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이제 추가 공제 포함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도 뭐 메리트가 있을 정도의 세액 공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익 나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에서 지속적인 컨텐츠를 주거나 아니면 연합체에서 진짜 양질의 컨텐츠, 진짜 우영우 같은 거는 진짜 메이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방영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하나 나와주면 또 이게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수익만 나면 참 뭐 하여튼 이익이 그 세금적인 효과로는 아주 이상적인 회사네요.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세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정상적인 걸 제외하고는 아주 진짜 유리한, 그러니까 눈독을 들일 만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뭐 다른 일반보다 회생 M&A를 통해서 어떤 부채 1,000억 정도 되는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채 없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세액공제가 이제 새로 제도, 워낙 이제 지금 OTT 기업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세액공제 제도를 좀 해줘서 상당히 유의미한 이제 공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큰 2월 결손금을 사용해서 또 법인세 절감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비용 통제를 잘 해서 손익분기점만 맞추면 뭐 좀 생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방 전화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러면 뭐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러는데 박세무사님은 그냥 아유. 쭉쭉쭉 나와서 예, 뭐 되게 완전 뭐- 프로니까요. 이 분야에서는.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LG 플러스의 고위 임원에게 만나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연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도 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 안 한 데가 이제 SK 스퀘어라고 그 옥수수라고 예, 예, 예. 거기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음, 별 고민 없이 계속 지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여러 또 그런 관심 있는 회사들이 보고 또 연락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왓챠라는 데가 저는 이제 웨이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스타트업의 또 아이디어란 절체절명이거든요. 다른 데 그냥 광고나 뭐 돈으로 뿌리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추천이라든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거 보시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뭐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주셔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아무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그렇게 정신 뭐 없으시겠죠. 막연하게 이제 전화하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 네네. 영상 보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월요일 날 조금 더 저희가 뭐 회생이나 가상자산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좀 다른 채널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